일단 여러분 세대 자체가 모고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당신들 나이 말고도 그냥 그 위로 한 10년? 안 됐구나. 8년? 그러니까 영어가 상대평가가 된 이후로 일단 영어 모고, 그러니까 뭐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 한 2010년대 중반부터는 학교에서 모의고사 자체를 거의 안 보잖아요. 그죠? 너네 3월, 6월, 9월 보냐? 보통 학교에서? 6월을 안 보고 3, 9, 11월을 보나? 그쵸. 그러니까 가봤자 1년에 3번 본단 말이지. 그나마도 이제 예전에 코시국 때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막 이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에 대한 적응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세대인데 그게 그래도 재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 시험 문제 자체가 그닥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3학년 가서 어차피 우리가 대개 수능에서 영어 점수의 목표는 80점대, 그러니까 2등급 걸리는 거 정도가 목표였거든요, 통상. 근데 그래서 2등급을 걸리는 게 크게 무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조금 잘렸나? 이게 누적이에요. 2019년 합쳐서 2등급에 20%. 그러면 뭐 상대평가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아직. 2020년 24%. 존나 많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3컷을 벗어나 있다 혹은 3컷 정도가 까지가 2등급 나오는 거고. 이건 29%니까 그냥 대놓고 4등급 따리가 2가 나오는 거고.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22% 정도의 난이도, 여기까지 괜찮아요. 사실은 2% 우리는 2등급 걸치는 게 목표란 말이야. 통상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도의 이 동네 학생들의 선호 1순위 중대 있잖아요, 중대. 왜냐면 가깝지만 서울대는 가깝지만 먼 나라, 뭐 일본 같은 느낌이고 북한 같은 느낌이라구나. 존나 가까이 있는데 갈 수 없는 곳, 막 약간 이런 느낌이고. 왠지 1학년 때까지 중대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2학년이 되면서 숭실대 약간 이렇게 바뀌고. 근데 이제 중대 정도 라인이 3합 8, 3합 7, 3합 8 이쯤 돼요. 그래서 상위권 학과이거나 이과 상위권의 아마 3합 7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성한 라인부터가 3합 7 혹은 3합 6 이상 이렇게 3합 7이나 6. 근데 숭실되면 3합 8 정도면 숭실돼요. 3합 8. 그러니까 3, 3, 2 하면 된단 말이야. 3, 3, 2. 숭실대 정도면 최저를 걸 때. 그러면 뭐가 어디선가 2가 하나 걸치면 되잖아. 그죠? 숭실대를 교과를 쓰든 종합을 쓰든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내신은 3점대 이상, 3초 혹은 그보다 좋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2가 하나 걸치면 되기 때문에 2만 나오면 돼요. 근데 2는 엔간하면 잘 나왔어. 그게 작년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고3이니까 지금 20살짜리 애들까지는. 근데 이제 올해 고3인데 똥을 참아줬어요. 이게 왜, 왜 똥을 참아줬냐면 어디 갔냐? 올해 이걸 좀 따로 빼놔야겠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이번 6평이거든요. 모의평가. 그러니까 수능 모의평가니까 이건 평가원 주체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낸 거예요. 수능처럼. 근데 비율을 봐봐요. 이제 합쳐야 돼요. 얘는 개별 등급이야. 2등급까지가 9.5%거든요. 그 어떤 상대 평가보다도 빡세졌어요. 그래서 제 이제 학원 입장에선 좋은 일인데 전 되게 웃겼는데 그게 2학년 말에 겨울방학 때 올해 3학년 애들이 영어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엄청 줄었어요. 영어 수강생이. 근데 6평을 보고 한 달 동안 영어 고3 수강생이 한 10대 명이 늘었어요. 존댓말 씨발 이러고 겨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학원 3학년 애들이. 근데 그게 꼭 우리 학원 애들만 그랬겠냐고. 많이들 했을 거예요. 왜냐면 영어 뭐 그냥 맨날 보면 80점 초반 뭐 잘 보면 80점 중반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랬는데 지금 제가 1학년 때 가르쳤던 저 옆 동네에서 걔도 이제 이 학원 원래 국어만 다녔어요. 흥준쌤 수업만 들어서 흥준쌤하고 나 원래 친했어. 그러다가 6월을 보고 6월 목표를 보고 내가 그랬거든요. 너 몇 점 맞았냐? 했더니 올해 70은 한 번도 못 맞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공부 안 하니까 안 나오지. 근데 그것도 맞는데 올해 모고가 다 어려웠던 거야. 제가 이랬거든요. 되게 비슷했어요. 2등급이 10몇 프로인 거야, 2등급까지가.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걔가, 너는 좀 와닿을 수 있겠다. 걔가 9하고 3학년이거든?
걔가 구하면서 영어가 대신 2점이에요, 영어는. 다른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미두라는 애라서, 뭐 수학은 애초에 버렸고, 수학, 과학은 버린 애고, 국어, 영어만 하면 되는 애인데, 걔가 영어가, 3 한 번 나오고, 거의 다 2고, 1 한 번 나오고, 이런 애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영어를 잘 하는 애인 거야, 이 동네에서. 그리고, 모국어는 2학년 때까지 그래도, 엔간하면 80 다 넘겼던 애예요. 그래서, 90점대는 뭐 한 번인가 맞아봤고 이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의 80점대였는데, 걔가 이번 6모를 봤을 때 72점 맞았대요.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돼버린 거고 왜 지금 올해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올해 축제 출제 기조가 똑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왜 이제 모고 연습을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용이 얘 지금 별로 안 어렵죠. 생각보다. 그쵸? 이거 지금 3학년 모의고사 정도의 난이도란 길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기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 제가 이렇게 여기를 모아놨어요. 단어 리스트 얘를 달아놨거든. 단어장인데 단어 좀 봐봐요. 단어 그렇게 안 어려워요. 이거 단어가 그렇게 안 어려운데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1단계는 그냥 중학생 혹은 예비고1 단계에서 끊어읽기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 뒤에 이제 고2쯤 됐으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 덩어리가 목적어구나 아니면 동사 A, S, B의 형태구나 이걸 보기 시작해야 조금 구문이 복잡하고 길어져도 뭐 혹은 콤마 건너뛰고 문장 형태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게 딱딱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내가 아는 단어면 해석이 쑥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해석이고 단어를 다 아는데 시발 왜 모르겠지? 이렇게 하고 문장이 대충 정확히 이해가 안 되니까 글의 요지가 파악이 덜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3학년들 지금 모의고사 특징이 뭐냐면 느낌적인 느낌이 풀었어. 지금까지 대충 쑥 읽고 이런 느낌인가 본데 하고 본문에 내려가면 선택지로 내려가면 이거 같아 하고 찍으면 맞았거든요. 근데 올해 모의고사 선택지들이 그렇게 찍으면 꼭 틀리게 선지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주제나 제목 문제에서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됐던 키워드, 핵심어 같은 애가 들어가 있는 게 답이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해석을 내가 정확하게 하고 이 지문의 요지를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러고 주제를 찾아볼까? 하면 보여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별로 안 어려운데 애들이 틀리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분들은 이제 둘 중 하나겠지.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나는 뭐야 병신이야? 이러거나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 대충 해석하고 틀리게 되게 좋게 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왜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좀 빨리 읽어야 되죠.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빨리 읽는데 빨리 읽으면서 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연습을 조금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요 교재가 어차피 지금 3회분밖에 안 나갔는데 많이 적었죠. 종이 쓰레기만 늘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일단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오늘 끝나고 오시면 바로 뽑아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받아가십시오. 인쇄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일단 말 나온 김에 미리 얘기를 하자면 얘는 그냥 숙제는 요거예요. 뒤에 페이지에 보면 그래머 리뷰라고 있죠. 여기 뭐야 왜안 들려? 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단어장 있었죠. 쭉 넘기면 후반부에 단어장 요거하고 여기하고 한 페이지씩이에요. 두 개 합해봤자 한 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어 한번 보고 단어 정리 한번 하시고 모르는 단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주요 문법 혹은 구문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 한번 해보시고 당연히 해설지에 달려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습을 조금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어쨌건 모고 수업이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저는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봅시다. 1번, 2번은 제껴도 괜찮죠? 그죠? 이건 일단 이게 한글이니까 엔간하면 얘는 맞춘단 말이지. 그리고 3번 정도부터 가봅시다, 우리. 3번. Has no place for passports. 직역하면 장소가 없어요. 여권을 위한. 뭔 소리지? 몰라요. 읽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이 밑줄 문제 있잖아요. 함축적 의미 문제는 결국에는 얘도 대입학, 즉 주제 찾기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를 제대로 내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속담이나 어떤 고유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간혹 여기에 속담 같은 표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은유적인 표현이라거나. 그럴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너무 뭔 소린지 모르겠을 때는요. 이거 빈칸이라고 생각해 버리세요. 애초에 이 밑줄 친 문제의 답이 되는 선택지는요. 이 자리에 쏙 들어갔을 때 말이 아주 잘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has 동사로 출발하죠.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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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잖아요. 어차피 이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을 골라야 결국은 빈칸 추론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빈칸 추론에서 맨 마지막 줄 빈칸이면 뭐예요? 대놓고 주제문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빈칸일 때나 맨 마지막 줄 함축 의미일 때는 그 앞부분 요 언저리에 답이 되는 단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일단 쉬었다가 와서 보는데 얘는 글의 후반부 위주로 볼 건데요. 글의 후반부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뭔가가 보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는데 싶은 단어가 딱 한 단어 보여요. 뭐게요? 것이요. 그쵸? 여기서부터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밑줄 문제는요. 빈칸 문제나 밑줄 문제, 특히 30번대 문제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돼요. 다 읽는다 마인드여야 돼. 이걸 여기만 읽고 그래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맞추기는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린 다 읽기는 다 읽는데 읽기의 강약 조절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글의 앞부분에서 어떤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지 소재나 화제 정도를 잡아놓고 읽어가세요. 그냥 대충 이런 얘기 하는구나 하다가 여기서부터 눈깔이 힘쭉 주고. 왜냐면 특히 벗이잖아요. 앞 내용하고 뭔가를 뒤집고 뒤집는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글쓴이가 분명히 강하게 강한 논조로 조장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을 거니까 눈깔 힘 주고 쫙 읽어가기.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일단 해봅시다. 잠깐 쉬었다 와서 볼게요.
몰라 빨리 부황부황 해볼게요. 일단 얘는 그래도 읽어볼 만한 문장이니까 빈칸하고 마찬가지예요. 맨 뒤쪽이면 우리가 뭐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지 한 문장 정도 대충 읽어보고 갑시다. The domain of human rights. 인간 권리니까 인권이죠. 인권의 영역은 has no place. 이런 장소 따위 없어요. passport. 여권을 위한 장소는 없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인권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인권엔 뭐 따위는 없다.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쭉 가봅시다. Citizens must have unique privileges of participation in government. 시민이라는 존재에는 뭘 가진다? 고유한 특권을 가진다네요. 무엇의 특권? 참여죠. 정부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진다. 그렇죠. 시민이란 정부에 참여할 수 있어요. 땡땡 구체화시킵니다. 두 가지로. voting, 투표권, holding public office. public office는 뭐냐면요. 공적인 사무실이에요. 뭔 소리야? 공무원의 직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 public officer이라고 하면 공무원을 가리켜요. 그리고 공적인 사무실, 여기는 공무원 자리를 말하겠죠. 공무원이라는 자리, 위치. 근데 hold예요. 내가 공무원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럼 holding public office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넌 죽어라. holding public office 요 말은 우리말로 공무담임권이라고 해요. 내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투표권도 있고 공무담임권도 있어. 시민이라면. otherwise 의 품사는 부사예요. 부사.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정도예요. There would be no point to the distinction between citizens and aliens. 그러면 be no point니까 지점이 없다? 포인트는 요점, 요지, 중요한 점, 의미 이런 의미예요. 여기선 뭐 요점 혹은 의미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지. 그럼 의미가 없다예요. to 어디에 대한 의미가 없다. distinction 구별 짓는데 의미가 없네요. between 보이니까 A and B네요. A랑 B 사이에 citizen 시민, alien 외부인, 외국인 이런 말이겠죠. 그쵸?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외국인들한테 투표권 안 줘요. 이게 시민이 누리는 특권인가 보다. 그리고 쭉 가봅시다. Citizens may also have special rights. 지금 요 문장을 딱 보고 얘는 안 읽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요. also. 그럼 뭐야?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읽은 건 뭐죠? 시민이 가지는 권리죠. 근데 여기도 시민은 가질 수 있다예요. 또 특권이래요. 시민이 가지는 권리를 나열하고 있는 거구나. 이란 얘기죠. 결국은 뭔 소리야? 앞문장과 같은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눈가에 힘주고 읽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구별 잘 되게 콤마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For example. 예시죠. 그럼 얘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시민이 특권을 가진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그럼 넘어가죠. 다음 문장 government. 정부는 어떻게요? 그럼 이제 여기는 좀 다른 얘기 같으니까 읽어볼까요? Government have special responsibility. 정부는 특별한 책임을 가지더라. Of care and concern. 케어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For citizens and other residents. 시민을 그렇게 돌봐야지. 근데 누구도예요? 다른 거주민도. 그럼 여기는 외국인도 포함이다. 그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지켜줘야지. 칼을 맞으면 안 되지. 이런 얘기겠죠. 그럼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읽어가자고요. A nation's economic policy may be designed. 한 국가의 economic policy, 경제의 정책은 설계되었습니다예요. be designed, 투부정사 하면 투부정사 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예요. primarily, 주로 설계됐는데 뭐 하도록? favor, 호의를 베풀다, 유리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누구를 유리하게 해줘요? own residents.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거주민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설계된 게 뭐다? 한국의 경제정책이다. And it may distribute welfare and other benefits to them. 그리고 그것은, 즉 경제정책은 나눠줄 겁니다. 얘랑 얘를. welfare, 복지, 복리, 공공복리할 때 그 복리예요.
행복, 이득, 혜택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복지와 다른 혜택을 분배해 준답니다. To them.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That it does not distribute to people living in other countries. 당연한 이야기네요. 이 대절은 요 명사 덩어리. 복지와 혜택이에요. 병신이냐? 괄호를 이상하게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랫줄에 먹었어야 되는데. 그럼 얘를 그냥 슬래시로 바꾸자. It does not. 슬래시도 안 되겠다. 답이 없다. Distribute. 그럼 이 계속 it 거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it이나 어디 갔냐? 여기에 있는 it이나 이게 다 뭐예요? 국가의 경제 정책을 나타내요. 이 국가의 경제 정책은 분배해주지 않아요. 뭐를?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들 living 살아가는 사람이네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경제 정책의 혜택이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 죄송합니다. 뭐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럼 크게 두 가지 얘기네. 여기는 시민만 가지는 특권이에요. 여기는 시민과 외국인이 똑같이 갖게 되는 권리예요. 나라의 보호를 받고 경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n all this, 이 모든 점에 있어서 a nation may, 국가는 may, 동사 원형 어디 갔어요? 짝대기 안 보이는 거 제끼자고.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may discriminate. 이만큼이 동사 덩어리죠. discriminate는 구별하다, 차별하다예요. in favor of는 얘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둡시다.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예요. 혹은 뭐 이익이 되게. 그럼 누구에게 유리하게 차별한다? Its own citizens. 자국의 시민들이 더 유리하게 차별을 한다예요. And therefore, 그러므로 against, 여기는 병렬 구조잖아요. and로 이어지는, 그쵸? in favor of, 여기 지금 전치사예요. 전치사 and, 여기도 뭐예요? 전치사예요. 그럼 전치사 명사 and 전치사 명사의 형태가 되네요. 둘이 병렬 구조예요. 얘 병렬. 그럼 차별을 해요. against는 반해서죠. 반하는 차별을 해요. those not its own. 여기는 지금 who are 정도의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those는 those who예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are not its own. own 뒤에도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한 citizens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국의 시민이 아닌 사람은 반하고 자국의 시민은 유리하게 국가는 차별할 수 있대요. 경제 정책이든 보호를 함에 있어서든 이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생략했던 거 살짝 보면 and to some degree 일정한 수준으로입니다. 얘하고 얘는 세트예요. to 땡땡 degree 하면 땡땡한 정도로 혹은 땡땡하는 수준으로예요. 그럼 일정 정도로는 must 반드시 차별해야만 한다예요. 그러면 살짝 곁가지로 샌 느낌이 있었지만 돌아온 느낌이 있어요. 이만큼에서 글쓴이가 어디 갔냐? 여기네요. 요 정도까지 글쓴이가 하는 건 시민은 외국인에 비해 우대받는다였어요. 근데 여기 국가가 보호한다 하는 얘기는 시민이나 외국인이나 자국 안에 거주해 있으면 비슷한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예요. 그런데 여기선 또 뭐래요? 이만큼 한 문장에서는 돌아왔죠. 시민 이러한 보호나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 결국 외국인보다 시민이 더 혜택을 받고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but 나왔죠. 하지만 나왔어요. 그럼 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시민이랑 외국인이랑 동등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읽어가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보자고요. 하지만 deliberate infliction of injury is different. deliberate는 두 가지 의미, 의도적인 혹은 신중한. 여기선 이쪽 의미로 가면 되겠네요. infliction은 고통 따위를 가하는 거예요. 즉 위해를 가하다 이런 의미예요.
위해를 가함이라고 쓸까요? 해를 입히는 겁니다. of injury, 무엇이라는, 부상이라는 해를 입히는 건 다르다. And government has no right. 정부는 그리고 권리도 없어요. authority, 권한도 없어요. 권위도 권력도 없어요. 그리고 deliberately to injure foreigners. 투부정사할 권한, 권력이네요. deliberate 방금 본 거랑 똑같아요. 의도적으로 부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부상을 입힐 권리도 힘도 없습니다예요. 그러니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네요. 누구랑 누구 동일하게 시민도 외국인도 동일하게 해를 입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 아까 뭐였어요? 인권이라는 영역에는 여권을 위한 장소는 없다. 그럼 여권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얘는 여권은 누가 들고 다녀요? 여행자가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럼 여행자예요. 우리나라에 온 여권을 들고 온 여행자, 다시 말해서 누구? 외국인이죠. 그럼 인권의 영역에서는 외국인과 시민이 동일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의 결국은 내용은 뭐다? 또 시민과 외국인이 대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예요. 근데 주어가 뭐였어? 인권이요. 어떤 차원에서? 인권 차원에서. 그럼 보자고요. 인권의 영역에서는 1번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집중한다. 뭔 개소리야. 2번 closely related to a nation's economic prosperity.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죠. be related to 뭐뭐랑 관련이 있다. 국가의 경제적 번영, prosperity, 번영, 번성, 번창 이란 뜻이죠. 국가의 경제적 번창과 관련돼 있어 인권은 개소리. 3번 it allows every citizen. 인권은 모든 시민에게 허락한다. 투부정사 할 것을. visit 방문해요. 장소들을 그들이 가고 싶은 장소를. 맞는 말이긴 한데요. 지금 이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야기였어요. 애매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아닌 것 같아요. 4번 인권은 grounded. 여기에서 ground는요. base랑 grounded 합시다. base랑 같은 거예요. be based on. ground는 base랑 같은 말이에요. 기초, 기단, 기반. 동사로 쓰이면 근거하다입니다. 근거하다. 명사로 근거라는 의미도 돼요. 그럼 is grounded on. 인권은 기반해 있습니다. 어디에? treating everyone without discrimination. 모두를 대우해요. 뭐 없이 차별 없이 4번이네요. 외국인도 시민도 똑같이 대하자.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일단 접근 방법 자체가요. 얘는 빈칸 추론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넣어볼까요? 인권의 영역은 뭐에 기반한다?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에 기반한다. 이렇게 푸셔도 무방합니다.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4번 넘겨도 괜찮을까요? 주제 문제는 어법도 많이 맞은 것 같긴 한데 얘는 뭐 한 1분 컷으로 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It may seem that인데요. 가주어, 진주어. 근데 진주어라고 항상 that을 쓰는 게 아니죠, 이제. 그쵸? 그래서 진주어인데 whether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주어 자리니까. 혹은 의주동의 형태로 what you need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뭐만 살피자? 뒤에 뭐 or A or B, whether A or B의 형태거나 or not이 있나 정도 보고 완전하면 대시 맞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주어, 동사, 그냥 need to develop 동사구로 묶읍시다. techniques and instruments 목적어예요. 그리고 여기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네요. 완전한 절이고 5월 안 보입니다. 그럼 대절인 것 같다. 1번 괜찮아 보여요. 그 다음에 however, it is not that simple. 그럼 그것은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아. 마침표예요. 여기서 말한 그것은 뭘까? 앞문장의 내용이겠죠. 혹은 앞문장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앞문장에서 언급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급한 걸 찾아야 되면 읽어야 되니까 살짝 귀찮아요. 제껴요. 3번 determine 최근에 많이 했잖아요. 동사 밑줄이에요. 첫 번째 준동사냐
동사냐? 2번 동사라면 단수냐, 혹수냐? 세 번째로 준동사든 동사든 능동이냐, 수동이냐 정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를 찾아보자고요. what부터 주어 동사가 시작할 거니까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 콤마 뒤에 등위적 속사가 있으면 콤마 등위면 뒤에가 절이 온다는 표시예요. 등위적 속사 앞에 콤마를 찍는다는 건 최소한 동사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올 가능성도 많고요. 그럼 interplay 얘가 주어겠네. between이니까 A and B죠. 요런 애들이 싹싹 보여야 돼요. 그럼 between the person A와 his or her environment 여기가 B겠네요. 이만큼 명사 덩어리. 이게 between A and B고 ultimately 누가 봐도 부사고 여기가 동사 자리죠. 그럼 주어 동사니까 S 붙어야겠구나.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7, 8 중에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뭐가 더 어려웠어요? 7, 8 중에는 8번? 오케이. 그러면 8번 가봅시다. 여기는 봐봐요. 중간 정도의 밑줄이 빈칸이 있어요. 우리가 맨 앞 빈칸하고 맨 뒤 빈칸하고 있을 때는 그냥 대놓고 조제문입니다. 인데요. 어차피 빈칸이고요. 얘는 지금 명사 덩어리긴 한데 동사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핵심어 찾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 찾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이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빈칸 문장 정도는 짧으면 읽고 가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5억 길어요. 여기부터 읽을 거야. 차라리 여기부터 읽겠다. 그죠? 그냥 앞에서부터 가봅시다. 대신에 빈칸 바로 앞 문장이나 바로 뒤에 문장이 되게 좋은 단서가 될 거예요. 근데 빈칸 바로 앞 문장은 첫 문장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빈칸 뒤에 뭐가 단서가 나올까? 라고 생각하면 in just one example 한 가지 사례에서니까 빈칸에 해당하는 사례가 뒤에 나오겠구나 정도는 글의 흐름 정도 파악하고 읽어가 봅시다. You have probably seen those as comparing incandescent light bulbs with compact fluorescent light bulbs. 지금 모르는 단어가 막 나와요. 근데 아래를 쓱 내려가 봐요. 없어요, 별표가. 근데 생긴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모르나? 아니면 남들도 모르나? 근데 왠지 듣도 보도 못했죠. 그러면 이건 모르는 단어인 채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얘는 알잖아요. 대신에 light bulb이요. 뭐예요? 전구잖아요. light bulb, 전구잖아요. 근데 이제 fluorescent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일단 모른다고 생각하고 읽어가 볼게요. 당신은 have seen, 보신 적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예요. those ads, 이러한 광고들을 comparing, 비교하는 광고죠. 그 다음에 compare, 은 A to B 혹은 A with B의 형태로 둘 다 씁니다.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탁탁탁탁 보여버려야 문장 구조가 되게 금방금방 잡혀요. 그럼 가봅시다. 당신들은 어디 갔냐? A랑 B를 비교하는데 모한 전구랑 얘는 컴팩트한 모한 전구래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The latter of which are being promoted. 이제 이런 형태 봤을 때 이거 해석 어떻게 하지?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꽤 많이 보신 형태입니다.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왔는데 여기에서 이 관계대명사는 여기 동사 우리가 여기 동사죠. 절이 두 개예요. 절이 두 개인데 이 절하고 절 사이에 뭐가 없어요? 접속사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그냥 접속사 플러스 of 뒤에 오는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latter of which는요. 얘는 이렇게 바꾸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And the latter of them 하고 같은 거라고요. 별게 없어요.
접속사 and 맞죠? 접속사 and 플러스 대명사 them을 대신하고 있을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갔냐? 수자고요. A랑 B를 비교하는데 수자니까 letter는 B예요. B는 are being promoted 동사 덩어리 as environmentally sound. sound는 굿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얘는 뭐 sound sleep 이건 good night sleep 잠을 잘 자는 것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나와요. 사운드는 굿의 의미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좋다예요. 투자가 환경적으로 좋다. 아, 무슨 전구, 무슨 전구인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해봐요. 백열 전구, LED,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전구를 비교하고 있구나. 투자가 좋구나. If you are global warming skeptic, 만약 당신이요. 얘는 아셔야 될 단어예요, 이제 슬슬. skeptic이 뭐죠? 그 단어장에 나왔을걸요, 너네? 회의적인이에요. 그래서 뒤에 ism, skepticism이라고 하면 회의론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요. 여기선 global warming skeptic, 네가 지구 온난화를 온난화에 회의적인 사람이라면 아유 뭐 지구 온난화 뭐 그딴 거 뭐 개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이에요. or 등위 접속사로 if 병렬 구조 이어집니다. You base your purchases on more common criteria. 끊어가 봅시다. 두 번째 if절이에요. 네가 base, 기반한다, 근거하다. 아까 보셨던 표현으로는 ground가 있다 그랬어요. 네가 근거로 삼는다면 너의 구매를 be based on이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on하고 같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네가 구매를 근거를 둔다면 common criteria 얘도 꽤 자주 보이죠? 기준, 복수, 단수는 criterion이었어요. 네가 흔한 기준에 너의 구매를 근거한다면 그럼 너의 기준은 뭔데요? Your personal interest, the ads, slant toward selling you on 빈칸. 그러면 너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게 PP인가? 아닌데? As slant. 명사로서 이거구나.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죠? 당신에게 얘가 근데 왜 동사가 나오지? 동사인데 플랜트는 유혹하다 이딴 뜻이거든요. 근데 어... 왜 동사가 나오죠? 구조가 이상한데? 시발 명사. 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if절이네요. 죄송해요. 문장을 좀 조심같이 봐가지고. 네. 그래서 if절 하나, 네가 이런 사람이라면 if절 두 개, 혹은 당신이 구매를 할 때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너만의 기준에 근거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너의 개인적인 이익, 관심이에요. 그러면 the as slant 얘는 뭐 유도하다 혹은 타동사로 누구누구에게 누구 다동사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왜 동사겠냐, 병신아. 동사 자리니까 동사겠지. 주절이에요. 광고는 slant, 너를 유도하는 거예요. 혹은 광고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toward selling you, 너에게 판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on, 빈칸. 그럼 빈칸 쪽으로 너에게 판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게 광고라는 물건이에요. 그럼 광고는 땡땡땡 하는 물건이다예요. 조건은 뭐였어요? 네가 지구 온난화 따위에 관심이 있지 않고 너에게 중요한 건 뭐다? 너의 개인적인 이득뿐이다. 네가 이런 인간이라면 광고는 이렇게 할 거야예요. 그러면 광고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보자고요. 이제 예시. In just one example among many. 단 한 가지 예시에서. among은 뭐뭐 중에서죠. 여러 개의 사례 중에 단 하나의 사례로 a 60watt conventional bulb 이거 와트 아시죠? W 기호 전기. 60와트짜리 conventional 얘는 전통적인이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60와트짜리 전통적인 전구가 cost 비용이 들게 해요.
$0.75, 0.75달러 75센트예요. 뭐 한 1,000원 정도 되겠네요. 요즘 환율상. 1,000원을 들게 하고요. And last 지속됩니다. 1,000 hours. 1,000시간 동안 가요. 1,000원 주면 1,000시간 쓴다예요. 그럼 compare to 얘는 뭐뭐에 비해서죠. 14 watt compact fluorescent lamp. fluorescent가요.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요거 있죠. 요게 fluorescent light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면 14W짜리 얘랑 비교해서 이 등이랑 비교했을 때 that cost $2 $2가 들어가는데 last 10,000 hours. 비용 차이는 3배가 채 안 되는데 지속 시간이 10배가 차이가 나네요. 그럼 형광등을 사는 게 이득이겠다. 그쵸? 그리고 you get the same amount of light from both. 그리고 네가 얻는 빛의 양, 즉 뭐는 똑같다? 조도라고 하죠. 보통 등에. 너는 조도는 동일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사겠어요? 나 이거 사요. 형광등. 그쵸? 오래 가는 거 살 겁니다. The total cost to operate each bulb for 10,000 hours. 총 비용이네요. 뭐 하기 위한? 10시간 동안 빛을 얻기 위한 총 비용. Including the bulb replacement cost. 뭐까지 포함해서 replacement는 대체, 여기선 교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교체 비용 포함해서 총 비용은 $59. 59달러예요. 어디에서? incandescent. 얘가 사실 백열 전구인데 몰라도 돼요. 얘가 아까 A랑 B 비교할 때 여기서 A였어요. 그럼 A는 59달러. 얘가 compact fluorescent lamp. 얘가 B였잖아요. A는 59달러, B는 12달러. 너 뭐 살래? 라고 물어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저기 위에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서 어떤 애가 홍보가 되고 있었는데 환경적으로 좋다. 즉 친환경적이다라고 말했대요. 근데 난 어떤 사람? 친환경 조가하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면 뭐만 중요해요? 돈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글쓴이가 요 이하에서 뭔 얘기를 했어요? 돈 얘기를 한 거예요. 넌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면 광고는 너한테 물건을 팔 때 어떤 쪽으로 너를 끌고 가서 팔려고 할까요? 나는 환경 관심 없으면 그럼 난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합니다. money예요. cost 비용이 중요할 거예요. 여기 답이 있네요. 1번. 장기적인 cost saving 비용 절약 절감이죠. 그러니까 온난화 조가구 나는 내가 내 돈 덜 주는 게 중요해. 1번. 2번이요. The tendency of loss hating. loss는 상실이요. hate는 싫어하는 거죠. 상실을 싫어하는 경향. 위험 기피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종구 갈 때 위험할 게 뭐가 있어요? 상실할 게 뭐가 있어요? 알바예요. 한번 natural appeal of the new. 얘는 자연스러운 이끌림입니다. 뭐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뭐 신기술 때문에 사지는 않아요. 4번 availability of each device. 각각의 장치의 이용 가능성. 이건 뒤에서 한 얘기랑 전혀 안 맞죠. 비용 얘기랑. 그래서 괜히 읽었네. 우리가 쭉 5번 마저 읽고 넘어갑시다. Rise of the prices of the device. 가격의 상승인데 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1번하고 5번하고 두 개 걸쳐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아니에요? 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아닙니다. 두 가지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얘의 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딴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흐름은 제낄게요. 그리고 10번, 11번 10번은 쉬웠나요? 10번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10번은. 우리 정규 수업도 제가 드린 얘기인데 순서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기본이 뭐다? 풀이 방식에 앞단락 뒷덩어리 뒷단락 앞덩어리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해석을 열심히 하고 틀리는 건 개를 까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결사가 있건 없건 앞단락의 뒷내용 뒷단락의 앞내용하고 이어지면 맞아요. 봅시다. Without carbon, 탄소가 없다면 physical life is impossible. 물리적 삶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도 드렸죠? 문단 순서 문제는 여기 잘 읽고 가자 그랬어요.
그쵸? 당연히 잘 읽어야 앞단락의 뒷덩어리에서 뭔 얘기하는지도 아니까. No other element displays the rich chemical behavior needed from to form. 같이 봅시다. 다른 그 어떤 원소라고 할게요. 원소도 보여주지 못해요. 무엇을? 풍성한 화학적 행동을, 화학적 작용이라고 합시다. 그럼 화학적 작용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럼 누구만큼? 탄소만큼. 탄소가 가장 풍성한 화학적 작용을 보여준다예요. needed, pp네요. 필요로 하는 화학작용. 뭐 하기 위해서? Form the range of complex molecular structures life requires. 이렇게 하기 위해 필요하네요. Form, 형성합니다. The range, 범위죠? 그럼 범위예요. 이것의 범위를 형성하는데 항상 얘는 range of 같은 애들은 독해할 때요. 가려버리세요. 일정한 범위의예요. 그럼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위 뒤에 오는 명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가 핵심인 거예요. 얘가. 복잡한 분자적 molecules는 자주 보셔서 아시죠? 분자. 얘는 분자의 분자적 구조. 그럼 이 분자적인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로 한 화학적 행위예요. 화학적 작용입니다. 그리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네요. Life requires, 삶이 요구하는 분자 구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존나 어렵게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다? 탄소 존나 중요하다예요. 그쵸? 오직 탄소만이 생명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탄소 존나 중요하다. 이게 주어진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통상 A는 제끼고 그냥 B부터 읽어보세요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좀 통계적 접근인데 고3 기준이에요. 여러분도 어차피 고3학년이니까 3학년 기준으로 1년에 모의고사를 3, 4, 6, 7, 9, 10, 11, 7번을 보잖아요. 수능까지. 그 7번 중에서 이 문단 순서 문제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1번이요. 아예 안 나오면 좋겠는데 개빡치게 꼭 1번이 한 번씩 나와요.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도 36번이 1번이었어요. 시발놈들. 꼭 1번이 한 번씩 나오기는. 그리고 2학년 모의고사는 굳이 안 세봤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안 중요하니까. 근데 2학년 모의고사에도 한 2년에 한 번쯤 나와요. 그러니까 배제는 하면 안 되는데 통계적으로 봐봐. 14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A로 출발할 확률이. 그러니까 저는 엔간하면 보통 B, C, A 순서로 읽으면서 맞춰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1번이 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일 수도 있어요. 5% 정도 이하의 확률로. 근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다만 A를 이렇게 눈으로 쑥 보고 싶으면 그냥 앞대가리 중에 단서가 될 만한 거 있나? 좀 잘 안 보여요. 원어부터 원더 A 몰라. B 가자고요. 이걸 잊지 마세요. 어디서 넘어왔어? 탄소 존나 중요하다예요. B의 앞덩어리 가봅시다. Too much carbon translate into 과도하게 많은 탄소는 이것으로 바뀐다예요. 일단 봐봐요. 과도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탄소 존나 좋아요 하고 넘어왔잖아요. B는 아닐 것 같아요. 눈치상. C로 가볼게요. Given that. given은 무슨 말? 이거 진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진짜 알아야 돼요. 얘는 정말 많이 나와요. Given 혹은 given that. 그리고 무엇을 고려하면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얘는 considering 하고 같은 말. 이건 더 쉬우니까 잘 알잖아요. considering 뭔가를 고려할 때. 그럼 대절을 고려할 때예요. base까지가. 대절이라는 내용을 고려하면 physical life, 물리적인 삶은 must be, 이어야만 하다. carbon based, 카본에 기반해야만 한다. 뭐랑 이어져요? 탄소 존나 중요해요랑 이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단어랑 단어를 이어붙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physical life 있죠. 여기에 physical life 있었고 life required 있었어요. 그럼 누가 요구한다? 신체 혹은 물리적인 생명이 요구한다. C 앞부분 주어진 문장 내용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C의 뒷부분 가볼까요? 바쁘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오이씨. 이런 여기부터 갑시다. 연구자들은 대절을 알아냈대요. Quantity of carbon, 탄소의 양은 must be balanced,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Between 뭐 사이에 just enough, just는 감신이란 뜻이에요. 감신이 충분한 정도랑
between이니까 A and B죠. 간신히 충분한 거랑 not too much. 과도하게 많아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선상의 충분이에요. 일로 가면 모자라요. 그리고 여기는 과도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뭐예요? 과도예요. 여기는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 충분함과 충분은 한데 과도하지 않음에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땅이 많아야 된다예요. 그쵸? 적어서도 안 되고 많아서도 안 된다예요. 적절해야 된답니다. Because carbon, though essential for life, 왜냐하면 탄소는 비록 essential, 필수적이긴 하지만 can also be, 어떨 수 있다? destructive, 파괴적일 수 있다예요. 그럼 얘는 뭐야? 탄소 나쁠 수도 있어요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비에서 뭔가 보고 오지 않았어요? 탄소가 너무 많으면 이었잖아요. 탄소가 나쁜 사례가 나오겠네. 탄소도 나쁠 수가 있어요 하고 어디랑 이어보시면 좋아요? 탄소가 너무 많으면 뭘로 가요? translate into 이것으로 변환된다예요. 너무 많은 탄소는 too much carbon dioxide, CO2, carbon monoxide, CO, and methane, 그리고 메탄. 누가 봐도 다 누구예요? 땅들이잖아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테인, 메탄. 그쵸? 전부 다 온실가스, 탄소, 나쁜 놈이 됩니다. 이거 뭔가 저렇게, 요렇게요. 그래서 앞달락 뒷대가리, 뒷달락 앞대가리. 요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12를 이어놓고 뭐 그냥 찍어도 괜찮고 혹시 A12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는데 A의 내용은 뭐냐? 뒷달락, 앞달락, 뒷덩어리랑 이어진다기보다 얘는 결론부예요. 대충 뭔 내용이냐? 지구가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지구는 탄소가 너무 많지도 않고 탄소가 없지도 않아. 적정해서 우리가 잘 사는 거야. 딱 위에 결론 정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C, B, A. 그래서 보통 과도하게 추상적인 진술이 좀 포괄적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경우에 뒤에다 붙여버리세요.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후딱 보고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authoritative source 하고 빈칸에 북이 나와요. 북. 책이죠. 책. 1, 2, 3 어디까지도 요 앞에까지는 책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책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author, 저자가 나와요. 그리고 of that report, 그 보고서예요. 연간 보고서래요. 근데 요 앞문장에 여기 보고서 내용이 없어요. 그 보고서 뭐지? 이 책인가 보다. 그쵸? 이 책은 11번, 3번 요렇게요. 사실 대놓고 단서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흘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얘네들은 단서를 놓치지 맙시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날림으로 좀 그렇네요. 여긴 더 날림으로 할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약문, 저 요약문 먼저 읽으세요. 제발. 얘는 바쁘니까 얘 보고 답 맞춰볼게요. Contrary to a belief 이렇게 풀란 얘기는 아니에요. 읽어보고 올라가시면 훨씬 수월하다예요. 그럼 contrary to 뭐뭐와 대조적으로죠. A와는 대조적으로. 그럼 belief는 믿음, 신념, 가치관이니까 A한 가치관. 그리고 왜 읽어보라고 하냐면 아주 감사하게도 우린 객관식을 풀잖아요. A는 modern, 현대적인이고 얘는 둘 다 돼요. 현대의, 근대의 셋 다 된다고 하자. 최신의 다 돼요. 적당히 맥락에 맞추면 돼요. 컨벤셔널 아까도 보셨죠? 전통적 혹은 관습적. 그럼 전통적으로 이어온, 관습적으로 이어온 신념과는 반대로 혹은 현대의, 오늘날의 신념과는 반대로예요. The adult brain, 성인의 뇌에는 has ability. 그럼 A에 들어가는 신념은 이후에 나오는 거랑 대조되어야 돼요. 능력이 dynamically be 한대요. 뒤에가 보니까 동사예요. 역동적으로 동사하는 능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게도 객관식이에요. 그럼 reorganize, 재구성, 재구조화, 재구축이고 컨트롤, 통제죠. 그럼 성인의 뇌가 능력이 있어요. itself, 자기 자신을 비하는 능력, 재구조화하든지 통제해요. by
ing 이렇게 함으로써 new neural connection 새로운 뉴런 간의 연결이죠.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가 연결이 되고 자꾸 새로이 만들어진다는 건 쉬운 말로 바꾸면 똑똑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뇌세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새로운 뉴런의 연결이 생긴다? 뇌세포가 발생한다? 이걸 만들어낸다? 라는 건 성인의 뇌에 하면 보통 뭐가 떠올라요? 아이, 늙어가지고 이제 머리가 안 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늙으면 뇌세포가 다 안 생길 것 같잖아. 얘가 생긴대잖아요. 그쵸? 그럼 뇌세포가 생긴다라는 건 스스로 역동적으로 뭐 해요? 뇌를 통제한다 보다는 재구축한다가 왠지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최근에 나왔다면 얘는 최신의 현대의 funk념과는 다르게 funk념이 아니라 전통적 관습적인 사고와는 다르게 아닐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뇌는 일정 나이가 먹으면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너도 발달해 이 바보 새끼야. 그리고 답을 확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앞부분에서 A 확인하시고 뒷부분에서 B 확인하시면 돼요. 대략. 그리고 우리가 글의 내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읽어가면서 필요한 것만 찾읍시다. 여기 있네요. Nerve cells could not form. 형성할 수 없. 라고 좀 봐봐요. 많은 사람들은 한때 생각했다. 한때 생각했다니까 얘가 현대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생각이겠구나. 그리고 졸라 여기저기 많이 나올걸요? reorganization. 또 어딨죠? 한 3번인가 나오던데 보니까. 여기 중간에도 한 번 있고 reorganize라는 동사가 또 있어요. 어딘가에. 여기네요. 구성된다, 다르게. 이게 뭐예요? 재구성된다죠. 그러면 B가 맞겠네. 그리고 그냥 맥락적으로 봐도 3번이 되게 그럴싸해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읽어놓고 올라가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정답률에도 시간 단축에도.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제는 여기 뒤에 있는 거 grammar review 한 페이지 풀어가지고 답지 파일 드렸으니까 맞춰 오시고 답지 필요하시면 오세요. 오늘 드릴게요. 저기 뒤쪽에 보면 단어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오늘 본 거 쭉 내가 모르는 단어 정도 정리 한번 해보고 오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틀린 문제 정도는 왜 틀렸지 하고 해설지 보고 분석 한번 해보시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프린트 필요하신 분들은 오세요.